어제 늦게까지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은 국회 법사위 국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절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그 현장을 지켰던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한 걸음 더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늦게까지 너무 힘드셨죠? 예. 근데 그래도 예. 어제 뭐 좀 의외로 싸움이 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일찍 끝났습니다. 예. 저는 12시가 다 될 줄 알았는데 네. 10시경 전후로 그러니까요. 끝났으니까요. 그 어제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강혜경 씨의 출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명태균 게이트의 제보자 강혜경 씨가 상당히 많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혔는데요. 국감장에서 만난 강혜경 씨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또 신뢰성을 주는 인물, 네. 그 언행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의 그 설득에도 굉장히 성공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뭐 강혜경 씨가 별거 아닌 사람인처럼 네. 아닌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명태균 씨보다 뭐 100배는 더 신뢰감이 있고 네.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명태균 씨가 뭐 식탁 아래 묶어놓은 뭐 강아지 뭐 이런 발언을 기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욕적 언사기 때문에 불쾌할 텐데도 본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반려견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이분이 강단이 보통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직감적으로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전투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별로 할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강혜경 씨의 그 신빙성, 신뢰성 이걸 떨어뜨리는 것이 본인들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뭐 시도에도 불구하고 워낙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실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작전이 별로 먹혀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 13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국감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건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 영적인 대화. 조금 무속적, 미신적 요소가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고 언론도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혜경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들으니까 그게 진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어떤 그 범죄의 문제들도 많이 그 구체적으로 진술해줘서 좋았지만은 그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영적인 그런 미신적 요소로 얽혀 있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정부의 수준이 이런 것인가, 뭐 천공이니 또 뭐 무정스님들 얘기들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제 또 명태균 씨 문제까지도 얽혀지면서 또 그것이 외교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정부의 그 수준을 더 한심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그 신기가 좀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강혜경 씨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예지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통찰력하고 예지력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예언 능력, 통찰력이라는 것은 좀 과학성을 그렇습니다. 논리와 과학을 토대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것은 뭐 꿈을 맞춘다든가 느낌으로 맞추는 그런 능력 이걸 어제 예지력이라고 좋게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그건 역시 넓게 보면은 좀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을 때 번거지 모자를 쓴 어느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느낌이 안 좋다. 좀 불길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꿈인가요? 아니 실제 그게 실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번거지 모자를 쓴 어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굉장히 그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예. 사흘 후에인가 예. 그 친정 어머니 최은순 여사가 구속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명태균 씨의 말을 믿고 존중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예.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역시 무속이었구나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무속인 역술인이라고 얘기하면 뭐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막 전화해서 막 화도 내고 이런 게 명태균 씨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강혜경 씨가 전해준 내용을 들어보면 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그 이동훈 논설위원이 이제 뭐 해촉되는 과정, 대변인에서 해촉되는 과정, 그리고 또 처음 만났을 때 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주고받았다는 뭐 이제 무사와 주술사의 예. 이야기. 예. 이런 거는 거의 무슨 예. 무슨 뭐예 소설에서나 예 범직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현실에 그리고 정권의 내밀한 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정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뭐 점도 많이 치러 다니고 예 뭐 무슨 부죠? 뭐 예. 명리학에 의존한다는 얘기들은 가끔 예. 듣긴 듣습니다만은 예. 이 정도까지 심한 정치인 부부가 있었을까? 네. 그거 참 의문스럽고 또 하나 이제 더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 네.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신경 쓰면 용납이 되겠지만 네.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나 요구는 아예 무시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뭐 영적 단계가 높은 그 네. 무속인들의 말에는 그렇게 맹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네. 도대체 어디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인지 예. 어떤 정치를 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